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일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해넘이, 해돋이까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직계가족 외 가족 모임도 금지되는데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해외여행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2, 3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4일 오전 사하구의 한 냉장 보관업체에서 암모니아가 노출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와 해넘이, 해돋이까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부산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비 2.5단계에서 인구 유동은 11.7%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은 무려 26.6% 감소했습니다. 카드 소비 역시 7.8%가 줄었습니다. 2.5단계의 카드 소비 감소폭이 다소 낮은 것은 3단계 시행을 우려하여 유통업종 소비 과열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33.3명이 발생해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부산시는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크리스마스와 해넘이, 해돋이 기간 추가 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부산 1,756개 교회는 모두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31일 밤부터 1월 1일 오전까지 특별 방역 조치도 시행되는데 해돋이 명소로 알려진 부산 7개 해수욕장과 황령산, 금정산, 이기대 등은 도로와 인근 공원까지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해수욕장과 등산로, 산책로 주변의 공영 주차장도 해당 시간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식당도 원래는 새벽 5시부터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였습니다마는 1월 1일은 해돋이 관광객 밀집을 막기 위해 9시까지 포장만 가능하도록 운영 시간이 제한됨을 세 곳이었던 부산 내 임시선별 진료소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북구 구포지하철역 인근에 임시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옛 해운대 역사 앞에도 25일부터 임시선별 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적 모임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근무나 회의 등 모든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친목 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동창회나 직장 회식, 송년회, 집들이 같은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직장인들끼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점심 식사는 업무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역시 5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럼 5명 이상이 식당에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2 테이블에 나눠 앉는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앉더라도 5명 이상이 함께 온 모임이라면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뜻이니까요. 이번 연말 특별 대책에 따라 식당에서는 5명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동반 입장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나 함께 사는 식구라면 5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사 등 가족 모임에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나 친척들이 참여해서 5명 이상이 되는 건 금지 대상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검사나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에 잠식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해외여행을 꼽았는데요. 부산 시민이 본 코로나 신풍속도 장보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는 올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부산연구원이 시민 1,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여행과 관광을 자제한다는 답변이 5점 만점에 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가 줄고 모임과 회식을 취소했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는데 음식 배달 서비스나 인터넷 쇼핑이 늘었다는 답변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 술집은 얼마나 방문했을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술집 방문은 1.3회에 그쳤고 카페는 2.2회, 식당은 3.5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로 소득이 줄었다는 답변 37.7% 중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정도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행태는 어떨까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로는 배달 음식이 절반 가까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집안 생활이 늘어나면서 생필품과 부식품 등 먹거리에 대한 지출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소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소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불평등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높다는 인식이 5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 의료와 고용, 일자리 부문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 가까이는 2, 3년 이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응답자의 60%가 해외여행을 꼽았고 친구와 지인 모임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30%를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그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에게서 부산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네. 먼저 부산에 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중에서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다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청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줄고 그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업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일자리를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서 만들려고만 하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금 어느 정도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산이 2차, 3차 그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발전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기회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선구도시로서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좀 관심을 모으고 있죠. 가덕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가덕 신공항을 17년대 됐죠. 네. 그럼 왜 안 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SOC 산업 쉽게 말하면은 이걸 만듦으로써 그 자금을 부산에 있는 많은 그 뭐 도시 그 산업들이 이제 번창을 할 수 있게 네. 된다. 뭐 그런 위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시작 전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SOC 산업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을 토대로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네.
필요성이 먼저 있어야지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산업을 갖다 육성해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는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더레스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경 초월한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죠. 네.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한 회사가 모든 제품을 갖다가 막 해외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컨슈머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를 갖다가 한 회사가 독점해가지고 이걸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건 국경을 초월하는 거죠. 아마존처럼. 만약에 우리 쿠팡이라든지 11번가처럼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또 그것들이 국내에서만 싸울 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이런 그 국경을 초월한 이커머스 시장을 확장을 넓혀 나간다면 특히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잘 이용한다면은 네. 우리 부산은 그 물류의 중심으로서 이제 항공 물류와 그리고 해양 물류, 육상 물류 모두가 다 가능한 스트라이포트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네. 왜?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고 항공 물류가 지금 24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으로 비춰봤을 때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 역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동쪽에서는 쉽게 말하는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산업이 이미 발전돼 있고 그것을 그렇죠. 최대한 살려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서쪽을 갖다가 똑같은 산업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이쪽으로 조금 더 확성화시켜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들,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그런 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육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나름대로 하나의 산업 단지가 될 것이고 또 물류 지금 인천공항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네.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공항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물류를 기반으로 한 항공 산업도 같이 하면서 항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그 서부 전체가 물류 산업의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산업 클러스터와 물류 클러스터는 하나로 합쳐지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그 통합적인 개발 그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균형 개발이고 이 안에서 우리 중간지대였잖아요. 원도심이 그렇죠. 많이 낙후돼 있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개발이 필요해져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의 질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은 원도심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북한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화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걸 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동 관광 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우리 중심지는 문화의 클러스터가 돼야 됩니다. 네. 그 삶 속에 문화가 녹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고 부산은 또 관광과 문화와 산업의 도시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동부산권과는 다른 서부산 쪽은 데이터나 물류 산업이 좀 중심돼서 일어서야 되고 원도심은 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가 발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을 위한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일) 오전 7시쯤 사하구의 한 냉장 보관업체 옥상에서 암모니아 냉매가 누출됐습니다. 암모니아가 누출되자 직원 4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냉동장치 가스통 파열로 탱크에 보관 중이던 암모니아 5,000리터 가운데 1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인체에 닿으면 눈을 자극하고 메스꺼움과 두통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내려진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영업을 해온 유사 노래연습장 등 8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영구의 한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명령업소가 아니라고 공지를 하고 노래방 시설을 갖춰 주류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를 넘어 영업을 한 일반 음식점 6곳과 미성년자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긴 PC방 등도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마스 연휴 등 연말 연시를 맞아 불법 영업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